1863년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 아래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됐고 점점 두려움이 확산됐습니다. 소문은 무성해졌죠. 사람들을 삼키는 지하괴물이 있다거나 미군 같은 터널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파리 지하에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둡고 거대한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은 원래 18세기 후반 인구 증가로 넘쳐나는 묘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채석장으로 쓰였던 오래된 터널을 개조해 도시 전체의 유골을 옮겨 안치한 거대한 지하 납골당이었죠. 약 600만 구의 유골이 깔끔히 정돈된 채 벽을 따라 배열되었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는 지금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광활하고 복잡해 일부 구간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조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죠. 이처럼 지하에 아무도 가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장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서울 지하에도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서울 아래 미지의 공간, 그 거대한 지하 세계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지하, 거대한 아치형 기둥들이 늘어선 공간에서 빗물이 천둥처럼 떨어집니다. 마치 지하 신전을 방불케 하는 이 거대한 공간은 사실 서울 한복판 지하 깊숙이 숨겨진 빗물 터널의 내부입니다. 서울은 어쩌다 이런 거대한 지하 공간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서울이 겪어온 잊을 수 없는 홍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고도 성장과 도시화의 역사만큼이나 홍수 피해의 역사도 깊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는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반복됐는데요. 1984년 9월 초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와 망원 유수지 수문 붕괴로 성내천 제방이 무너지며 마포구 망원동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43명이 사망하고 건물 3만 4천여 동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죠. 1987년 7월 말에도 35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구로구와 강남 고속터미널 부근이 침수되어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0년 9월에는 한강 상류폭우로 반포천, 중랑천 인근 저지대가 침수되고 36명이 사망했습니다. 1998년 여름에는 무려 1237.8mm에 달하는 기록적 폭우로 중랑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19명 사망, 건물 4만여 동 침수, 5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극한호우는 계속됐습니다. 2001년 7월 관악구 도림천 일대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200년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림천이 범람했고 35명이 사망했으며 침수 건물이 9만 동을 넘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 3시간 동안 233mm에 달하는 폭우가 퍼부어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고 4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가장 최근의 사례로 많은 이들이 기억에 생생한 것은 3년 전 폭우일 겁니다. 한밤중 시간당 141.5mm라는 서울 관측사상 최고 강우량이 동작구를 강타했고 강남역, 대치동 등 도심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역사가 침수돼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올라 일가족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8명이 숨졌으며 1907년 관측 이래 115년 만에 1강수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강남역 사거리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차량들이 둥둥 떠다니는 장면, 시민들이 얼음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 속을 겨우 빠져나오던 장면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서울이 매번 홍수 피해를 입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서울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도시입니다.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에서 내리는 빗물이 모두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죠. 여기에 더해 도시화 과정에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불투수 면적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모두 하천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특히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모이기 쉽고 개발 당시 배수관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 상습 침수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죠. 이상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서울시 치수정책은 과거 10년 빈도 수준으로 설계된 하수도와 배수시설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도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해 새로운 방제 인프라를 모색하게 됐는데 그 해답 중 하나가 지하 깊은 곳 거대한 공간을 파서 빗물을 가두는 지하 빗물터널입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하 빗물 터널은 말 그대로 지하 깊숙한 곳에 직경 수미터짜리 거대한 터널을 뚫어 폭우 시 빗물을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입니다. 마치 지하에 인공 강줄기를 만드는 셈인데 지상의 하수도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폭우를 지하 대심도 공간으로 분산시켜 도심 침수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대부터 이러한 대심도 빗물 저류 시설을 검토해왔고 그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침수 완화를 위해 2020년 준공된 터널형 빗물 저장 시설인데요. 지하 40m 깊이에 지름 10m, 총 연장 4.7km 규모로 뚫린 터널은 우기에 해당 지역 빗물을 한꺼번에 모아둔 뒤 저지대를 통하지 않고 곧장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최대 32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수영장 160개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신월 빗물 터널이 완공된 후 2020년대 양천구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실제로 신월동 터널 가동 이후 양천 강서 일대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도 견딜 수 있는 배수 능력을 갖추게 되어 이전까지 상습 침수되던 주택가가 비교적 안전해졌는데요. 신월시설의 성과 그리고 2022년 강남 대홍수의 충격에 자극을 받은 서울시는 빗물 배수 터널을 주요 침수 취약 지역 곳곳에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8월 호우 직후 강남역을 포함해 6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곧이어 9월에는 구체적인 2단계 시행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우선 1단계로 2027년까지 침수 위험이 가장 큰 강남역 일대, 광화문 광장 일대, 관악산 대림동 주변 도림천 일대 등 3곳에 빗물 터널을 시범 설치하고 2단계로 2032년까지 사당역 인근 동작구 일대, 강동구 길동, 천호지구, 용산구 한강로 일대 등 추가 3곳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각 터널의 직경은 지역 여건에 따라 10m 안팎으로 계획되고 지하 4-50m 깊이에 건설되어 해당 유역으로 내린 폭우를 모조리 빨아들인 후 한강 등 인접 하천으로 신속히 배출하게 됩니다. 사실 홍수를 막기 위해 지하의 거대한 공간을 파서 물을 저장하거나 배수하는 아이디어는 서울만의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대도시들이 극한강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 위해 초대형 지하시설을 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일본 도쿄의 수도권 외곽 방수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러지, 그리고 영국 런던의 템스강 타이드웨이 터널입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 외곽에 위치한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홍수 방어용 지하 저장 시설로 유명합니다. 1992년 착공되어 2006년 완공된 이 시설은 도쿄 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총 연장 6.3km의 지하 터널과 5개의 거대 빗물 저장 탱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널 직경은 약 10m, 지하 50m 깊이에 뚫려 있으며 지상의 중소하천들이 범람하면 물을 신속히 터널로 유도해 인근 애도강으로 방류함으로써 도심 침수를 막죠. 이 방수로의 하이라이트는 조합수조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저장 공간인데 길이 177m, 폭 78m, 높이 18m 규모의 방에 59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늘어서 있어 마치 판테온 신전을 방불케 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워낙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흔히 지하 신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평시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활용될 정도입니다. 이 외곽 방수로가 완공된 이후 도쿄 동북부 지역의 홍수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2019년 태풍 상륙 당시에는 12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물을 저장해 수도권 주요 시가지 침수를 예방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그 성과에 힘입어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기존 시설보다 더 굵은 터널에 2단계 방수로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의 대심도 터널도 이 도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실제 서울시 관계자들이 카스카베 시설을 직접 견학해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는데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러지도 홍수 조절을 위한 대표적 인프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낮고 좁아 폭우 시 바닷물 역류와 저지대 침수가 큰 위험인데 이를 막기 위해 2008년 마리나만 입구에 방조제를 건설했습니다. 길이 350m의 바다뚝과 7개의 수문으로 이루어진 마리나 베러지는 평상시에는 담수호를 조성해 도심 식수를 공급하고 폭우로 저지대 수위가 상승할 때는 수문을 열어 바다로 물을 빼주거나 거대한 펌프로 초당 280세제곱미터의 물을 강제 배출해 도심 홍수를 예방합니다. 일종의 다기능 댐이자 방수시설인 셈이죠.
이 시설 덕분에 싱가포르는 도심 홍수 위험을 크게 줄이는 한편 바닷물을 차단해 확보된 호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런던의 템스 타이드웨이 터널은 직접적인 홍수 방어보다는 도심 수질 관리와 폭우 시 하수 홍수 완화를 위한 지하 대터널 프로젝트입니다. 런던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구축된 하수도가 여전히 가동 중인데 도시 규모에 비해 노후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해 비만 오면 생활하수가 템스강으로 넘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존 하수로보다 훨씬 깊고 크게 지하 70m 깊이에 직경 7.2m, 길이 25km짜리 슈퍼 하수도를 추가로 건설한 것이 타이드웨이 터널입니다. 이 거대한 터널은 34개 기존 하수 원류구를 연결하여 폭우 시 오수가 템스강 대신 터널로 유입되게 만들고 모아둔 오수를 별도 처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2022년 굴착 공사를 완료해 2024년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갔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면 런던으로부터 템스강으로 흘러들던 미처리 하수의 95%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만 7조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런던 시민들의 긴 논의 끝에 추진된 것으로 완공 시 템스강 수질과 악취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도심 빗물 범람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도시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시간당 100mm의 폭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50년 혹은 100년에 한 번 수준의 기상이변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록적인 폭우가 10년 아니 1에서 2년 간격으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극한호우의 빈도와 강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IPCC 6차 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 대부분 육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더 잦고 강해졌으며 인간에 의한 기후온난화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온난화로 대기 중 수증기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비구름이 자주 형성되고 정체전선과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의 일 최대 강수량 평균은 약 125mm였으나 202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 2040년경에는 150mm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반도 폭우의 특징인 장마와 태풍 이외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폭우처럼 정체전선이 남부가 아닌 중부에 머물며 좁은 범위의 기록적인 비를 뿌리는 사례가 잦아지고 예측이 어려운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20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100년빈도 극한 폭우 강도가 현재 대비 53%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예를 들어 지금은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하루 300mm 이상의 비가 앞으로는 3에서 50년 주기로도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한국은 또 한 번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성찰을 바탕으로 이제 과거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언젠가 장마철에도 안심할 수 있는 한국, 더 나아가 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모습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